예,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째.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인물은 바로 윤석열 초대 내각의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겁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첫 현장 행보에 나섰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으로 그 법무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본인도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유튜브에 이제 한동훈 장관 취임식에 대한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고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 얘기를 전반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일단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무행정의 첫 현장 행보를 한 장관이 했는데 이것이 또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공약했던 청주 교도소를 한 장관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장관이 지명됐을 때 야당에서 극구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검찰, 그러니까 칼잡이를 썼다고 반대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의식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법무장관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수사하는 수사 지휘하는 이 검찰이 아니고 법무사법행정의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관할에는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한 것처럼 교정행정도 있는 것이고 출입국 관리도 있는 것이고 기타 다른 그 법무행정 전반이 있는 것이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첫 행보로 현장 행보로 이 교도소를 찾은 이유는 바로 그렇게 칼날을 휘두르는 검사장 한동훈이 아니라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피는 현장 지휘자 한동훈이라는 이미지를 아마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요. 법무부가 검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뒤에도 주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출입국 관리라든지 뭐 이민청 같은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그 현장의 첫 행보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공약에 관련된 청주교도소들을 갔다는 것도 상당한 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것을 대신 찾아가서 청주교도소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관할의 책임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의 약속을 대신 지켜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예. 저는 꽁 잡고 알 잡는 정말 이중적인 어떤 그 성과를 가지는 그런 현장 행보라고 해석이 됩니다. 법무행정도 하고 검찰도 관리하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사진 몇 장이 법무부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한 장관의 오늘 행보가. 오늘은 이렇게 법무행정을 들여다본 거지만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이 전임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거나 뭐 뒤집었던 것들 그거를 다시 한번 뭐 바로잡는 차원이다. 한 장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할 일 한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 편으로만 채워놓고 지난 3년과 같은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지검에 정권범죄 합수단을 폐지를 했죠.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오늘 청주 교도소를 찾아서 기자들 앞에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친윤석열 검사 혹은 특수동 검사들만 챙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실력과 공정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검수완박 뒤집기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 앞서 화면에 봤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예, 추미애 지우기, 조국 지우기. 글쎄요, 취임이 한 달도 안 됐는데 한동훈 장관 한 20일 정도 됐는데 이 부분 검찰 정상화에 나선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구장차장 어떻게 해석을 좀 할까요? 네.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크게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이 조국 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 3명의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의 수사권을 좀 기능을 좀 축소시키거나 약화시킨 거
이것을 이제 원상 복귀하는데 상당히 좀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증권수사부의 이제 이 부활이었고요.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능은 예전 기능으로 복원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법무 행정을 좀 다르게 가져가겠다. 특히 첫 그 대외 행보로 이 교정 당국을 가져간 것은 예. 법무부라는 조직이 검찰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정본부, 출입국본부 다양한 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부서다라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가 꼭 검찰로 등일시되지 않고 검찰은 수사권을 그 복원시키고 나머지 법무 행정을 두루 잘 챙기겠다 이런 이 다목적 포석이 있는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교도소를 찾은 이것 말고도 그 이런 굵직한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의 부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좀 다시 되돌려 놓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다음 화면도 볼까요? 법무부 내에 있었던 뭐 글쎄요 인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잘못된 관행들도 바로잡는 것 이것도 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국장님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한 장관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걸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저 뉴스를 보면서 야 이게 저거 보면 문 닫고 닫는 의전, 업적집을 만들지 말라, 손글씨 이벤트를 하지 말라. 이게 사실 업적집이라든지 손글씨 이벤트 이런 게 보도가 됐을 때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진짜 놀람이 있었고 의전에서도 과도한 의전, 차 내릴 때 탈 때 다 문 잡고 열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사회 전반적인 이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지금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저러한 의전과 잘 보이기 이러한 식의 홍보성 기타 등등의 것들은 변화가 정말 절실하지 않나. 아마 뉴스에 보도된 건 저 정도지만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고 법무부 안에서도 저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관행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런 부분들을 한 장관이 어쨌든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간다면 뭐 그런 면에서도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무부가 그 한동훈 장관의 뭐 윤 대통령 최측근 아니냐라고 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겠지만 법무부 자체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바뀐 부서가 아마 법무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한동훈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이사장, 유 전 이사장의 그 이후 발언을 두고도 오늘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진중권 전 교수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죠.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제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아니 뭐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말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남한테 그런 고통을 줘놓고서 앉아가지고 너도 사과해라 거꾸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한 거고 사과하고 반성해야죠. 어제 유죄가 나왔습니다. 일부. 진중권 전 교수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왜 한동훈 장관이 사과하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글쎄요. 뭐 진 전 교수가 문제 제기한 거는 어찌 보면 논리가 아니라 뭐 인간의 도리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금 좀 전에 보신 화면의 말 보면 절대 한동훈 장관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끝까지 한동훈 씨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비롯됐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본인이 운영하는 알릴레오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노무현 재단 이 계좌를 뒤진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1년 동안 갔어요. 그리고 또 방송에 나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반부패부 부장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그걸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하지 않았다. 내가 그런 일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됐습니다. 많은 당시의 친여 매체라든지 친여 인사들이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1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지나서 결국 이제 본인들한테 통보가 되는데 문제는 이
계좌를 추적한 게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허위 사실을 가지고 본인이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뭘 사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본인이 처음에 출발했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뭐 예를 들어 기자와 뭐 이 대화 내용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유시민 전 이사장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법원에서도 벌금 500만 원이나 유죄를 인정한 마당에 본인의 어떤 사과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가겠다? 글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뭐 진영이나 나눠져 있고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 깨끗하게 사과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좀 페어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추미애 전 장관을 추미애 씨라고 부른 것을 아마 빗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씨라는 표현을 한 5번 정도 썼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지난해 1월이죠. 예. 재판이 시작되니까 유시민 장관이 사과문, 입장문을 냈었어요. 맞아요. 입장문 내용이 굉장히 그 진정성 있게 들렸습니다. 뭐 악마화 시키는 내가 저 오류를 저질렀고 정말 사과드린다. 예. 굉장히 그 겸손한 자세로 입장문을 썼습니다. 그것이 저는 어제 저 태도를 보고 나서는 입장문은 그냥 글로 쓴 것이지 본심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저는 거짓 가짜 반성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정말 진보의 상징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처하는 유시민 이사장이 해야 될 짓입니까? 저 묻고 싶어요. 그렇게 입장문이 구구절절하게 지난해 1월에 재판 시작되게 썼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반성하는 입장문이었으면 어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어제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고개 들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네가 먼저 사과해라 할 정도면 그런 입장문을 쓰시면 안 되죠. 그 이중성에 너무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의 자기의 그 앞다르고 겉다른 그 자기 행동을 하면서 정말 결국은 뭐 했습니까? 입장문 쓴 거 가지고 사실 형량만 깎은 겁니다. 예. 어제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과문을 썼기 때문에 그 참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과문은 제가 볼 때 거짓 사과문이면서 재판장한테 형량을 깎아달라는 용어로만 했던 굉장히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시라는 표현을 2번 썼는데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이라고. 예. 감사합니다.